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유의 아모림 감독이 데뷔전을 가졌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경기는 답답했는데요. 아모림의 데뷔전과 관련해서 2부작으로 제작할 생각인데 일단 오늘 영상은 입스위치전에 집중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일단 아모림이 이번 경기에서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모림이 오늘 경기에서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건 일단 3백의 도입입니다. 먼저 오늘 선발 라인업으로 테나흐였다면 라인업이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달로 마즈라위가 사이드백을 보고 카세미로 에릭센이 미드필더를 보면서 레시포드 원톱에 다른 선수들이 배치되었겠죠. 하지만 똑같은 멤버로 아모림은 마즈라위를 우측 스토퍼로 쓰면서 백스리, 거기에 아마드와 달로를 사이드 윙백으로 사용하고 가르나초와 브루노를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사용하는 아모림 특유의 3-4-3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백스리 체제의 전환이 첫 경기부터 매끄럽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백스리를 쓰겠다라고 선포를 하는 느낌이었죠. 두 번째로 아모림이 하고 싶었던 건 전방 압박의 체계를 제대로 잡는 겁니다. 테나흐 때는 전방 압박의 체계가 약간 부족했던 느낌이라면 아모림은 전방 압박에 한 명 한 명 맨투맨을 제대로 붙여서 견고한 전방 압박의 체계를 구성하려고 했죠. 또 수비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역 수비 느낌보다는 한 명씩 대인마크를 시켜서 1대1 수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효과적이었다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런 것의 연장선에서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 있는데 바로 센터백 에반스의 위치입니다. 맨유가 입스위치 상대로 전방 압박할 때 이렇게 높은 지역까지 센터백 중에 한 명이 에반스가 올라와서 전방 압박합니다. 이건 아모림 축구에서는 그 선수가 부여받은 포지션의 의미가 크다기보다는 당장 내 앞에 있는 선수를 제대로 마킹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반스는 최후방에 있어야 하는 센터백이지만 내가 맡은 선수가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온다면 여기까지 따라 내려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브루노같이 후방에서 패스가 좋은 선수가 앞쪽에 있는 선수를 보고 공을 한 번에 다이렉트하게 넣어주고 여기서 원톱인 호일룬이 좀 사이드 쪽으로 빠져주면서 뒷공간을 한 번에 공략하는 것 역시 아모림이 공격 시 주로 사용하려고 했던 패턴 같습니다. 이게 스포르팅에서 요케레스가 원톱이지만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한 번에 라인 브레이킹을 해주는 일이 있었고 거기서 한 번에 긴 거리의 패스가 나오는 일이 꽤 있었거든요. 이 장면에서 스포르팅에서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맨유가 이번 경기에서 별로였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두 명의 미드필더 카세미로와 에릭센이 막히면 앞쪽으로 전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맨유는 센터백 3명과 앞쪽에 2명의 미드필더가 공을 받는 3위 빌드업 형태로 빌드업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웬만한 팀은 가운데 쪽에 있는 2명의 피벗을 묶고 맨유는 결국 이렇게 사이드로 공을 돌려서 나가야 하는 상황들이 많았죠. 그럼 이렇게 사이드로 몰렸을 때 맨유가 나가는 패턴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쪽에 있는 원톱이나 미드필더들을 보고 한 번에 롱킥을 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이 사이드 라인으로 아웃되어서 스로인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내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을 끌어들여서 짧은 빌드업으로 나가는 것들인데요. 가르나초가 상대 수비가 바짝 붙어있는 상황에서 시야가 열린 에반스에게 리턴, 에반스가 앞쪽에 있는 달로를 보고 패스를 주고요. 달로가 가르나초를 보고 바로 공을 놔줍니다. 그러면서 가르나초는 반대쪽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가죠. 이렇게 측면 스토퍼, 윙백, 그리고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 3명이 3대3 싸움에서 이겨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비율로 따졌을 때는 지금 마지막처럼 좋았던 장면이 가장 적었고요. 대부분은 롱킥을 나가서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또 맨유는 높은 지역에서 압박해서 공을 뺏어내든 자신들이 빌드업해서 위로 올라가든 상대 진영까지 올라가서 공을 소유하는 시간이 평소보다 되게 줄었다고 느꼈거든요. 아무래도 포백 체제에서는 전형적인 미드필더를 3명이라고 보면 지금 아모림 체제에서는 중앙 미드필더가 2명이죠. 그냥 단순히 미드필더 숫자로만 놓고 봤을 때는 한 명이 줄어든 느낌이고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중원에서 볼 돌아가는 게 매끄럽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이 계속 끊기고 연속성이 없는 답답한 플레이만 지속이 됐던 거죠. 물론 당연히 이런 문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아모림이 하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맨유가 경기에서 별로였던 것들을 정리해 봤고요. 경기의 양상은 어땠냐라는 걸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저는 아마드, 오나나가 패배를 막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아마드의 초반 메시의 빙의한 드리블 후 어시스트, 이 장면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공격 장면은 별로 없었고요.
대부분의 시간을 입스위치가 공격을 주도하는 느낌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오나나가 슈퍼 세이브들을 많이 해내면서 어쩔 수 없는 1실점을 제외하고는 추가 실점을 하지 않았죠. 물론 아모림이 오늘 첫 게임이라 당연히 완벽한 경기는 펼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거 다 떼어놓고 그냥 오늘 경기만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경기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입스위치 역시 상당히 조직적으로 견고하게 맨유를 잘 압박했다라고 느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입스위치전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해본 느낌이고요. 다음에 제작될 영상에서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아모림이 맨유에 오기 전에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실제 경기를 보면서 이거는 이론과는 다르네, 이거는 그렸던 그림과는 다르네, 뭐 이렇게 느꼈던 것들, 또 선수 구성 같은 깊숙한 부분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작은 기대만큼 산뜻하지는 않았던 맨유. 과연 아모리모는 맨유의 부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